1월의 마지막 거래일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3,000선이 깨지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심리적 불안감들이 다들 또 상당히 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훈 과장님은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훈의 퍼스트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 시장 이슈나 종목,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퍼스트클래스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021-4875, 021-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하락을 보면서 또 조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를 낮추자라고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이게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 3천 넘어갈 때부터는 이렇게 큰 기대를 사실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동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우리가 그 3천 밑에 지수를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지난 주말에도 사실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가보게 되면 그 커뮤니티의 성격이 주식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 관련 글로 도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엔 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급격한 어떤 좀 하락이 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불안감들이 이제 주말에 또 많이 반영이 또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롱런을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락장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또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또다시 하락장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구간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움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업료를 내셔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인 또 어떤 과거의 역사나 데이터,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락장이 또 얼마나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 또 심적인 괴로움을 주는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다시 덤빌 때가 아니라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일단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추세의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코스피가 단 한 번도 21선 이탈이 없다가 이탈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이탈이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21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추세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깨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시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을 강하게 돌려 세울 만한 동력은 현재로서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막 빠진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난 거래일이 뼈 아팠냐면 이걸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스피가 최근 4일 동안 7.2%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 거래일이 굉장히 좀 그림이 안 좋았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자 상승 출발을 하면서 21선을 바로 아침에 회복을 했어요.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 기술적 구간을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역발상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장 초반에는 그래서 다시 21선을 회복하나 싶더니 빠져요. 그러다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죠.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왔다는 장중에 그것도 장중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 21선 올라오네. 이제 좀 올라갈래나? 아니네. 자, 그죠? 여기서 일단 하나의 물음표가 붙죠. 자,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여기서부터 21선을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이 지표를 토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로스컷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구간이었다 이거죠. 자, 올라가나? 아니네. 올라가나? 아니네. 까자. 올라가나? 아니구나. 아니고 이게 계속 나왔다 이거죠. 결국엔 장 막판에 이 낙폭
축소 시도마저도 결국엔 종가상에서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질의 시장이 하루 동안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이런 그 흐름들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반전으로도 다시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사이에 반전이 나올 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에 기대할 것들이 있나? 지금 당장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당장 시장을 돌려 세워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딱히 없다. 그죠? 딱히 없다.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 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그렇죠. 필요하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지금 시장을 강하게 다시 되돌려줄 만한 에너지가 현재로선 딱히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환율이 이제 고민권에 다시 들어온 거죠. 자, 환율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전 고점이 1,110원을 지금 장대 양봉 2개로 지금 돌파해낸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게 이전에 제가 환율이 반등했을 때 요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요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율의 이 반등은 외국인의 매도가 곁들여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알게 모르게 5조 6천억을 좀 매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여건이 이제 지금 비우호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가 하락장을 맞이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뭐 요 구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좀 수급의 불균형을 통해서 하락을 했겠구나.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 환율마저도 시장의 하락을 지금 정확하게 반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초에 맑은 하늘에 그 몇 개의 구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름 몇 개가 이제 하나는 이제 수급 불균형 또 하나는 이제 환율 요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뭉게구름 2개가 지금 먹구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약 9%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할 수도 있지만 다시 코스피 차트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것은 맞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저점부터 올라온 구간이 지금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이제는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르겠지. 야, 벌써 4일 빠졌는데 오늘은 안 오르겠어. 사실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매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일 동안 그냥 뭐 잽을 맞은 것도 아니고 훅으로 해서 지금 강한 펀치를 지금 4번 연속으로 지금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싱 선수도 이런 어떤 강펀치를 4번을 맞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비중이 높으면 조금 더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주식 비중을 다시금 뭐 확대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신용이나 뭐 담보대출 같은 뭐 레버리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두 번 급락이 더 나오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또 뭐 반대 매매나 뭐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또다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서 시장이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장의 단기 바닥은 그 정도 수준이 일단 나와줘야지만 이 바닥이 잡힐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좀 저는 좀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뭐 이제 물린 주식에 물을 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전열을 좀 재정비하고 내 포트에 이제 또 종목이 또 어느 사이에 또 막 늘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재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다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포트 상담은 뭐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또 계좌 포트에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4875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니까 또 비에 좀 젖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보여드려야죠. 왜냐하면 뭐 항상 좋을 때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을 때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로 오랜만에
만에 우리 포트에서 지금 손절가 이탈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는 장사 없다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고. 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다 반납하고 지금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PI 첨단 소재도 지금 수익을 많이 좀 반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황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 포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삼천리 자전거는 손절가 8,5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편출할 거예요. 편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 오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는 오늘 편출을 하고 저 빈자리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넣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닐 거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코세스 역시도 지금 넉넉한 수익권을 다 반납하고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저것도 지금 손절가 7,300원을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저것까지 뭐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종목이 세 종목만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린다고 해서 뭐 불안하거나 뇌동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사놨는데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잘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의도치 않게 우리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손절가 이탈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뭐 이 주식이 오를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싱을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복싱 경기로 대입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도 한 대도 안 맞고 경기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펀치를 맞을 때는 그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또 반격할 때는 더 이제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과 우리가 복싱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맞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덜 아프게 안 아프게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지금의 하락이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슬기롭게 좀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조 과장님께 여쭤봐달라고. 일단은 요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그때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자면 그때 시세가 이제 찰나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AS를 종료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 둘 3일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뭐였냐면 목표가가 1,400원이고 손절가가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1,200원을 이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트 점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만 지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황이 좋지 않아서 뭐 요게 또 이탈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종가 대비해서 50원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0원의 구간은 조금 더 인내를 해보시고 뭐 모르죠. 또 이제 이런 시장에서 또 이제 이런 시장을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종목들은 또 시장을 가끔 이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막연한 기대 뭐 가져볼 만도 하겠지만 일단 손절가 1,200원을 반드시 엄수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상담이 신청이 됐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역시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았습니다. 앞타바이오 가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고요. 끝번호 9556님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인프라코어 이 현대중공업 인수 시에 주가 상승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네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관심 이슈가 뭘지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02-4875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해결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방송이 끝난 후에 또 조 과장님이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조 과장님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소개해주신 종목은 저희가 최대한 방송 중에 많이 리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또 답답한 마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정해드린 내용으로 시장 대응 전략 잘 한번 점검해보고 개장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